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직전 금요일장 돌이켜보면 코스피 지수는 아쉽지만 3년 10개월 만에 3,2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소폭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거래일 만에 800포인트를 회복을 해주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양 지수가 방향성을 달리 가져가다 보니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업종, 어떤 섹터 내에서 기회를 더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머니왕 일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들 시원히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중에 공개 방송 기회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또한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머니왕 일부 이 전반부는 이분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원래도 뭐 우리 위원님 뵙는 토요일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이런 날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네. 오늘 좀 욕심을 내보자면 저를 위해서라도 오늘은 정말 좋은 정보들을 떠먹여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욕심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위원님 괜찮을까요? 예, 오늘 우리 혜연의 그런 특별한 날이니까 그게 또 제가 맞춰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 방송도 있고 밤 방송도 있고 또 주말 방송도 있는데 좀 분위기 좀 맞춰볼까요? 전 토요일 날 방송 너무 좋아요. 예, 물론 아침 방송은 뭐 더 엑셀런트 하고요. 근데 토요일 날 방송 너무 좋습니다. 근데 밤 방송은 약간 좀 피곤해요. 예, 그래서 우리 혜연의 그런 방송은 저도 너무 기분 좋고 왜냐면 늘 이렇게 배우시는 입장에서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분 좋은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혜연 님을 위해서 한번 제가 한번 달려가 볼게요. 자, 일단 한번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시장을 한번 이번 주 시장을 리뷰해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탄력이 당연히 둔화가 돼요. 그러면서 지수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노는데 문제는 지금 저는 계속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4월 초 지수가 2,300포인트 이때 전 그때 절호의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코스피가 40%나 올랐어요. 쉼없이. 이때는 지수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이제 역시 좀 종목에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장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지수 급락 안 나오잖아요. 항상 간당간당 하면서도 지수는 소폭의 조정에 그치고 그 다음에 또 일어세우고 그렇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강세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것이냐. 그 핵심 키포인트일 텐데요. 지금은 역시 순환 양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이번 주말에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슈팅이 나왔죠.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좋았던 게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신규 상장주 하게 되면 약간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결국 수익이 되려면은 이거 뭐 대중이 좀 보지 않는 그런 데서 이제 꼭 시세가 이렇게 치고 나오거든요. 또 신규 상장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동안 이제 낙폭 메리트가 있었던 제약바이오, 또 이제 엔비디아 훈풍에 의해서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 좋았어요. 그럼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지수는 탄력 둔화 구간에 진입했다는 걸 우리가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도 엔비디아도 뭐 장중 2, 3% 올라다가 또 이렇게 윗수염 달고 탄력이 좀 둔화되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주가는 많이 오르면 올를수록 그 다음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도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어떤 경제방송 보니까 뭐 유튜브 보니까 난리 났더라고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그냥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좀 무시한다고 그럴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는 종목 있으면 차라리 뭐 증권주 막 그런 것들 하지 많이 올랐는데 늘 그런 것들이 이 지금 시장의 생리라고요. 그렇다면은 항상 수익을 많이 내는 이따 차트도 마찬가지고 뭘 볼 필요가 있냐면은 저는 뭐 스테이블 코인 눌림에서 당연히 보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양자 컴퓨터도 볼 때가 됐어요. AI 다음에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온 게 양자 컴퓨터고 또 제약 바이오. 이제 그동안 여기 한동안 좀 소외됐었죠. 드론 같은 것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밤사이에 미국에서 드론 관련주들이 11%, 10% 급등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차트를 통해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토요일 날은 왜 이렇게 기분 좋으냐면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평일날 이렇게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투자의 팁을 또 알려드리고 늘 우리가 시세 추종, 뉴스 추종, 매매하다 보면 큰 걸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공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수익이 많이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이때가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좀 또 어렵죠? 다이버전스 지금 뭐야? 예, 그럴지 모르겠는데 다이버전스 뭐냐면 주가는 하락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보조 지표는 바닥을 치고 우리한테 자꾸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이것 보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보통 개인처럼 이때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이때 매수하라고 그러면 짱돌을 날립니다.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오늘도 제가 뭐 방송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95% 분들이 오른 것들만 그러는데 이때가 기회거든요. 근데 40%가 올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왜 그러냐? 자꾸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에서는 뭐냐면은 경고 부자를 뻑뻑 불리는 겁니다. 너 함부로 달려들지 마.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로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들은 좀 매크로운 관점에서 월봉을 보아도 답이 나와요. 이때가 저렴의 기회였는데 삼중바닥, 쌍바닥만 알 수도 이때가 매수기였는데 그들은 외면하시죠. 예, 그러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적산병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적산병이 나오면 크게 장대 양봉을 뽑으면 힘이 엄청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좀 힘 빼는, 그러니까 힘 뺀다 해서 또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장의 성격은 아니에요. 유연성 풍부하고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경계하는 거 뭐냐면요. 개인 투자분들이요. 빚내서 주식하는 게 미수가 있고 신용이 있거든요. 해외는님 지금 신용 20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것도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사니까 그때부터 힘들었잖아요. 나는 그게 약간 좀 아크레스건이라고 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요. 좀 대중과 멀어지시고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이따 봤어요. 이게 바로 성공한 투자들이 보는 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방송에서 그냥 맨날 오르는 거 내가 못 사면 바보 같으니까 포모션 드림이 극한치 이럴 때 이때가 95% 분들이 탐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96,000일 때 10만 전자, 12만 전자가 간다고 해가지고 그때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개인투자 1조 8,800을 매수했거든요. 뉴스가 좋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조금 먹겠다고 그게 꼭지였고 그다음부터 뭐 4만 원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주식이라 항상 이런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다. 그럼 종목은 없느냐?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답을 찾자. 왜 그러냐? 코스피가 40% 오를 때 얘는요 그렇게 못 올랐어요. 몇 프로 올랐을까요? 한 24%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 주말에도 보게 되면 코스닥이 0.23% 조정받을 때 오히려 코스닥은 0.35%가 올랐다. 이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고요.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도 아까 봤을 때 코스피하고 조금 결이 틀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시면 지수를 보는 장이 아니다. 이미 지수를 보고 배팅이 늦었다. 그래서 끝났느냐? 끝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여기서 많이 오른 종목들, 대중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들 많이 올라와서 큰 수익이 낼 것이냐? 저는 그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안 볼 때 진짜 황금 맥점에서 그런 매매를 하시게 되면 여전히 우리한테 기회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기억하는 게 4월이 정말
정말 소위 말해서 주식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에 절정에 다다랐을 때가 4월이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그때가 정말 딱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신기한 게 월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가 딱 4월부터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타이밍을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시황 전략 위원님과 함께 공부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저는 순간 이번 주 이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고 누적 상승률인 줄 알았는데 한 주간의 상승률입니다. 이번 주 맥점 포착주도 이야기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럴까요? 아까 이제 제가 아까 차트를 좀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30년 넘게 주식을 했거든요. 저도 한때는 말입니다. 불나방이 돼서 여름 되면 또 불나방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불나방이 돼가지고 야 이거 늘 뉴스 나오는 거 급등 차트 그런 걸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 확률적으로 저 실전 매매할 때 말이에요. 10종목 중에서 서너 종목은 맞아요. 근데 맞는데 제 개인적인 그 매매했었을 때 그런데 그때 맞는데 조그맣게 못 먹더라고. 근데 6, 7종목이 내려요. 왜? 많이 올랐을 때니까.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보여.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올랐을 때니까 진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모바일이 있잖아요. 이거 있는데 옛날 이것도 없을 때 저 매매할 때는 컴퓨터에서 완전 컴퓨터 매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야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를 터득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게 딱 어떤 제 투자 철학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실패했거든요. 실패하는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은 좋고 성공하는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산다. 그게 바로 아까 드린 말씀이죠. 근데 그때는요. 상위 5% 분들은 그런 매매를 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95% 분들이 그런 매매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수익이 안 난다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많이 먹을 걸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늘 고달프고 힘든 매매를 해요. 예, 그게 이제 될 텐데 그러면은 아무 때나 이렇게 저점을 잡느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타이밍 있잖아요. 골든 타이밍이 있는데 그걸 잡아주는 게 뭘까요? 황금 맥. 그렇지.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 황금 맥점에서 포착된 그런 종목들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저쪽 스맥이 있습니다. 제가 기업 내용은 안 할게요. 또 스토리텔링 하자면 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뉴스 보고 급등한 차트 띄우고 정부 정책 오른 다음에 오늘 밤 특징주 인사이트 자꾸 매일 그러잖아요. 그건 별로 영향가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길목을 지키는 게 바로 이런 기술적인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 투자의 비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때 뉴스 엄청 나옵니다. 스맥이 왜 올랐지? 스맥이 왜 오른 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넣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봤어요. 이게 과열권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못 사면은 저 스맥을 잡았어야 되는데 말이야. 나는 왜 못 잡았을까? 에라 모르겠다. 이때부터 또 이제 따뜻한 누군가는 분명히 여기서 샀습니다. 뉴스 보고요.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뉴스입니다. 뉴스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접하는 순간 신선할 것 같죠. 근데 이미 매스컴 타고 뉴스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것은 뉴스가 아니에요. 대중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내리죠. 이럴 때는 그냥 내가 그냥 바보같이 못 샀네.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이때 따라가시면 이게 불나방 돼서 따라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음선 5개를 맞고 이게 쌍둥이 패턴이에요. 20%가 올랐습니다. 황금 맥점 전략 남바 식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식을 했고 이런 종목들 질벽에 나옵니다. 이게 쌍둥이 패턴. 이게 뭐냐면은 30분 차트를 보실까요?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얘가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횡보하거든요. 횡보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 5분 차트는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30분 차트를 보십시오. 이게 계속 쌍바닥 쪽 횡보하다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인식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쌈지 엔터가 있습니다. 쌈지 엔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성골 모양의 도지라고 해서 하락 구간에서 딱 십자로 잡으려는 캔들이 있어요. 이것도 16%나 올랐고요. 쌈지는 제가 굉장히 좋게 봤던 종목이고 이게 이제 TDP인가요?
네, 그거 맞아요. 맞죠? 예, 예. 그거에서 그때 크게 수익 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거 뭐 지난 뭐 과거는 별로 중요치 않고 이거 최근에 16%. 그다음에 여기서도 잘 보셔야 돼요. 저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만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쌍둥이 패턴이었죠. 자, 황금 백점 전략은 거의 대부분이요. 당일날 승부가 나요. 거의. 그러니까 오전장이면 저희 같은 시점 매매에서 그냥 딱 진도 나가고 거의 놉니다. 그런데 오전장 매매 나서 야 저것도 급등주 뉴스랑 쫓아다녔나? 아니요. 아니고요. 이게 쌍둥이 패턴이에요. 대부분 오르지만 보시면은 이날 매수가 되거든요. 하루 또 속임수가 날 수가 있어요. 이날 매수가 되면 이틀 동안 행보하다가 어제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16% 올랐다. 이게 바로 5일선 아래 도지의 쌍둥이 캔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 우리 저희 제작진 PD님, 이건 꼭 톡을 한번 떠주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스테이블 코인은 패러다임 시프트 화채 혁명이 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NFT 시장이라고 있어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자리가 좋았어요. 왜? 이거 보실래요? 이게 음선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편에서 밀집이죠? 그러면 NHN KCP가 어떤 회사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서 대장의 카카오페이가 가장 먼저 한 3배 정도,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니까 스테이 할 때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이 없을까? 이것저것 공부하는데 이거 NHN KCP가 음선 5개예요. 황미기가 포착돼요. 이거 어떤 회사지? 보니까 바로 온, 오프.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가 결제할 때 피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까지 하는 게 바로 이 회사예요. 모르셨죠? 거기에서 마켓이 1위입니다. 내용 되죠? 그리고 또 보면 영업이익도 109억이나 나와요.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하고 음봉 5개짜리죠. 그냥 이런 것들을 하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요, 이 노란 톡도 있다 말씀드렸지만 더전도 있다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서 정말 지난번에 우리가 원전 해체했을 때 원일 TNI도 그렇고 다 이렇게 저점에서 음봉 5개짜리예요. 이거 황금 백점 넘버 9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숫자 음선을 지금 저점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실전 매매에서 함께 하시는 패밀리 분들은 어떻게 공략했냐면 이때 11,800원에 매수했어요. 장 시작 전에 문자 보내가지고 직전에 좀 참고하세요. 그러면서 3거래일단 61%나 올랐어요.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에 있죠. 서양에서는 금요일 날 잘 아시겠지만 TGIF 데이 그래갖고 땡스가 프라이데이 그래서 우리 가는데 금요일 날은 참 행복하게 소고기 먹어야죠. 나하고 이제 차트 한번 보실까요? 어제도 또 급등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자리였어요. 아까 제가 30분 차트로 보여드렸죠. 주식은요 설렁설렁 가스라이트 바란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식처럼 정교하고 디테일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호를 알려주는 게 바로 기술적 지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바로 어제 급등이 나왔죠. 예, 바로 순간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우리 좀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NHN KCP가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것뿐이냐? 이것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더진이 있습니다. 더진도 마찬가지예요. 머니투데이 최초로 추천해서 이때부터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음봉 5개예요. 아까 보셨죠? 뭐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굉장히 쉬워요. NHN KCP하고 똑같은데 그때 뉴스 안 나와요. 이때 누가 추천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만큼 올랐을 때 이제 이슈화되고 그렇습니다. 더전 그러면서 외쳐댑니다. 먹을 수 조금 먹겠죠. 이게 힘든 매매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우리는 여유 있게 매도를 합니다. 왜? 그들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부터 가보시게 되면 윌스형 밑거래 패턴 황금 백점 전략 넘버 2입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의 지지를 받죠. 신기하죠? 이때 또 뉴스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우리 회원님 좋아하시는 밤양념 패턴, 양양햄 웃으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때부터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찐으로 먹는 VI 찐 상한가라는 겁니다. 사탕보다 뭐가 좋을까요? 진짜 몸에 도움되는
오늘 해내님도 뭐 맛있는 거 드신다고 하는데 여름에 보약 드셔야죠. 찐 홍삼 뭐 그런 걸 먹어야죠. 사탕 먹어서는 이빨이 좀 썩지 않나요? 뭐 다 기준이 틀리지만 그래도 저는 이 찐으로 먹는 그런 수익을 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노란 톡도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이뮨 온시아가 있습니다. 이뮨 온시아. 예, 이거 또 한번 차트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뮨 온시아는 이게 바이오예요. 이게 바로 어디서 가지고 있냐면, 이게 대주가 유한양인가? 녹십자가 GC지놈이고 맞네요. 이것도 쌍둥이 패턴이에요. 보셨죠? 바로 이거 여러분 보세요. 쌍둥이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번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양양음 패턴. 이날 매수가 되면 이것도 아까 1, 2, 3, 4 4일 동안에 급등 나오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떤 방송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뭐라고 그럴까 웅성웅성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다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진짜 이런 매매를 통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꽃길이 열리는 거고요. 대중이 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뮨 온시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핑거도 보실까요? 핑거 같은 것도 제가 노란톡에서 여러분들 다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가보세요. 양음 나오죠. 그다음에 이것도 역전야마치 도지 나오죠? 이거 황금철 저 넘버1이거든요. 15% 상승했어요. 아니, 제가 한 수가 여쭤볼게요. 아니, 이게 저는 여러분 옆집 아저씨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고점에서 물릴 종목은 3% 먹고, 5% 먹고,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 여유있게 15% 먹을 급등 차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 계좌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데, 급등 차트가 아니라는 이유라 왜 이렇게 무시하시죠? 뭐, 그건 다 본인들의 판단이시죠. 또 하나 CT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CTK, 우리 해내는 이거 뭐일 거예요? 좀 전에 배우셨죠? 쌍둥이 패턴, 트윈 캔들. 이게 지금 부차트 또 한번 공부해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건 잠든 시스템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1, 2, 3, 3일 동안 횡보하는 거예요. 횡보하는 이평선 밀집을 노려라. 그러면 윗방이 됐다 아랫방이 되는데 CTK도 한번 보실래요? 또 이제 오르니까 회제가 됩니다. 자, 이때 잡으시는 분들하고 이때 위에서 잡으시면 누가 수익이 잘 날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예요. CTK도 그렇고 또 일성 I 이게 있습니다. 일성 IS 이게 과거 일성 신약인데 가만 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 여의도 클래스에 나가서 밤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지주사라든가 자사주가 많은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이게 바로 양면 패턴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양면 패턴이 수요일 밤이니까 이게 수요일 밤이었으니까 이게 위수연 밑거리 패턴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했더니 이것도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또 한 번 잡혔어요. 양양음이에요. 12%예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 떴을 때 매수하시는 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의 차이는 뭘까? 그거 이따가 제가 또 심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이렇게 이번 한 주를 채워줬었던 포착주들을 만나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아무 음봉이나 친해진다고 다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위원님의 이 황금 맥점을 통해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이렇게 단기간에 큰 상승률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맥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보다 디테일한 내용들도 이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말로 제 옆집 아저씨가 우리 위원님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는 보다 디테일한 대박주에 대한 분석들을 한번 나눠봐야 될 텐데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부터 우리 위원님한테 떠먹여달라고 하도 이렇게 졸랐더니 댓글에 우리 위원님 안 그래도 주말까지 열심히신데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냐는 글도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왕 욕심낸 김에 한 번 더 욕심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강의가 있을까요? 예, 우리 혜연님께서 유학하시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어떤 세상 본고사 했을 때 본고사 이게 조금 올드하죠. 그때 요즘 제가 꽂힌 게요. 어떤 게 꽂혔냐면은 일타 강사라는 거 있죠. 그때 뭐 일타 강사라만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막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요즘 제가 꽂힌 강사가 하나 있어요. 수학의 일타 강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공부 잘하시는 분들, 잘했다는 친구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좋은 대학 되라고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핵심 파악을 빨리 잘하고 똑같이 수능을 볼 때 주어진 똑같은 시간 내에 어려운 문제를 쉽게 빨리빨리 푸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제가 꽂힌 게 그 일타 강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분 하는 말씀이 뭐냐면 보통 수학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야, 이거 수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수포자가 없는 그날까지 연봉 1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연봉 100억이. 근데 아니 그 친구가 그분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렇게 여러분들 할까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그 친구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지만 그냥 나는 진짜 여러분들을 빨리 주식 투자해서 똑같이 2,700 종목이 매일같이 움직여 대략.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내가 지금 계좌가 많이 아파? 그러면 빨리 그것을 치유하고 빨리 수익 내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자.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보다 수익이 더 잘 나야죠. 아까 제가 그 차트를 몇 가지를 띄워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은 예를 들어 더전 같은 음봉 5개 날 때 매수하시는 분하고 위에서 뉴스 날 때 매수하시는 분하고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 잘 날까? 근데 대중들은 위에서 매수해요. 상위 5%면 저쯤에서 매수해요. 그게 바로 답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이 그 일타 강사라면 저는 감히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확률적으로 방송에 제가 말씀드린 거 바로 수익의 정석은 황금 맥점 전략이라고요. 수익의 정석입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뉴스 나오기 전에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포착하는 거예요. 이때는 손이 안 나가시죠. 아니요. 올랐을 때 급등 차트 그 아슬아슬할 때 그때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역설적으로요. 그렇죠. 수익이 많이 나세요. 근데요. 저도 그런 매매를 했다고 저는 이시직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싶어서 제가 독자적으로 진짜 수십 번의 어떤 그 시행착오 그걸 자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그 레시피, 최적의 레시피를 만드는 게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급등한 종목 아까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아무리 저점인 종목도 뭐 시장이 급변한다던가 그냥 100% 오르는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딱 데이터로 90% 이상이 맞습니다. 그것도 당일에서 5일 내 승부가 되는데 아까 보셨지만 보통 미니멈 5에서 20% 이상 수익 납니다.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뉴스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10가지 전략이 있는데 오늘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전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파란색 숫자 음선을 즐겨라. 이게 뭐냐면은 성공한 투자자들이에요. 아까 시황 전략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9입니다. 음봉이 5개 연속 출현할 때 이때는 시장에서 소요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인기 영합하면서 막 부추기는 분들 이럴 때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매수합니다. 급등 나왔죠? EPS 밀집이죠?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왜 저점에서 매수해요? 많이 올랐을 때 따라잡아서 더 높게 팔면 되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렇게 오른 종목보다 과연 이때 매수하시는 분들 올랐을 때에서 조금 잡수 그 차이는 수익률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가 주식 뭐 때문에 하죠? 수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실전을 볼게요. 더진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이게 바로 음봉 5개짜리예요. 처음으로 포착된 건 양양음 패턴. 그러면서 이날 매수돼서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양음 패턴. 이날 매수돼서 그때 1대2 무상적인 증자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굴고 계시는데 봐봐요. 이 진짜 보세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희 방 함께 하시는 패밀리분들이 신기. 왜? 뉴스 안 전부 신기하게 급등 나오거든. 오히려 이걸 개발한 저도 신기하니까. 진짜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행복하다. 아까 행복하겠죠. 왜 그럴까요? 주식에서 행복한 게 뭘까요? 편하게 배우면서 수익이 잘 나니까.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그걸 아까 뭐라 했어요? 뉴스에 앞서서 매수신을 알려준다고 그랬죠. 신기하다니까? 여기서 양음이죠. 이때 매수돼요. 이때 급등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 1대 무상증자 그 다음에 나왔어. 신기하죠. 기업 내용은 카카오페이가 지분 8.6% 가지고 있고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란 말이에요. 디지털 뱅킹하고 그러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음선 5개예요. 이때는요. 글쎄 그렇지 않은 대다수 분들이 제가 볼 때는 100에 99는 이때 안 보십니다. 그냥 진짜 끄떡끄떡 안 보신다고. 이게 상위 5%들이 노리는 자리고 95% 아까 더전 말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먹고 이미 40~50% 올랐을 때 그때 매수하신 분들 이때 매수 누가 수익이 잘 날까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양양 좀 전에 보셨잖아요. 되게 쉽죠. 어떻게 보면 주식 이렇게 쉬울 수가 없을 텐데. 제 개인적인 기재. 신플랫폼도 내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또 보실까요? 내내 이제 그런 섹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 또 한번 보세요. 음선 5개죠. 손 안 나가죠. 이게 바로 찐 상한가예요. 올랐을 때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뭐 글도 보거든요. 여기 이제 뭐 감사히 그만 보는데 올랐을 때 조금 그것도 이제 기쁘시겠지. 근데 여기서 먹고 이게 찐 상한가가 좋아. 여기서 잘못하면요. 진짜 사탕 많이 먹다가 충치 생기는 자리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찐 상한가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NHN KCP. 이거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제작진분들. 이게 진짜 제대로 먹는 거라고요. 노란톡이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음봉 5개 있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NFT는 거의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때 11,800원에 사서 어제까지 또 한 번 제가 오늘은 소고기 드셔야죠 라고 했는데 소를 잡아봤다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다니까요, 어제. 소고기 그냥 사먹으려 했더니 송아지를, 이게 바로 황금 100점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시간이 너무 잘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넘버1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제가 이 종목 이렇게 몇 프로 올랐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수학문제 쭉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핵심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토요일 날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이평선 밀집에서 역전된 망치 도지. 이걸 노리라는 거예요. 이때 절대 뉴스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제 경험상 거의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한 지가 30년이 되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됐죠? 결정적인 게 시메스입니다. 시메스 한번 보실래요? 시메스예요. 자, 이평선 밀집이죠? 역전된 망치 도지죠? 또 양음도 돼요? 제가 무방할 때 이런 종목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재밌는 거. 이럴 때는요, 꼭 우리가 있잖아요. 닭 쫓던 게 먼 산 쳐다본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냥 번째만 쳐하고. 이게 보세요. 이날 매수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에 43%는 되게 이렇게 많이 난 거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말이에요. 이때 보고 상따 하면서 때는 이게 아슬아슬 위험한 매매예요. 이런 것도 따라갈 때도 뭐냐면 음봉 3개 날 때 이럴 때 이평을 딱 지질 때 일세 몇 급, 이때 수익 나는 거예요. 이때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이것도 CMS 같은 것도 그냥 200%가 그냥 한 두 달 만에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사인앱 소프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닥이었죠?
아마 시장을 그걸 느끼실까? 맞아. 그때는 내가 눈길도 안 줬어. 네, 그러시는데 이것도 사설들 역전대망치의 도지 찐 상한가 이틀 동안 55%예요. 이거 다 놓치고 계십니다. 네, 또 한번 볼게요. 이제 원일 T&I가 있습니다. 원일 T&I는 제가 이것은 자꾸 오늘 좀 무료 특파원 거의 이제 인원이 다 차는데 예, 이것도 제가 이게 역전대망치 도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밤방송에서 이것 원전 해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진엔텍, 뭐 피츠르텍, 쭉 기타 등등 쭉 나왔거든요. 저는 이 종목 딱 하나 픽해드렸어요. 가방 크다고 공모 잘하는 건 아니고요. 명포수는 산탄총을 쏘지 않아요. 딱 이거 역전대망치 도지했거든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날 매수됐거든요. 이게 바로 NFT 시장까지 해서 상한가 30% 올랐잖아요. 그 노란톡 이용하신 분들은 그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다 여러분께 좋은 팁을 드리고 있답니다. 또 하나 황금 100점 전략 넘버 5 그 유명한 이것은 정말 바이블이죠. 이제 다음에 케이스를 이걸로 이제 돌릴까 합니다. 에어코스예요. 에어코스. 이것도 음봉 5개에서 한번 포착에 대해서 26%. 그 다음에 쭉 횡보하다가 여기서 양양 2편에서 밀집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 제가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대선이 막 시작되고 그럴 때인데 어차피 저출산 대책도 나올 거고, 장려 대책도 이제 출산 장려 대책도 그러면 이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얘가 점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그때 분석하기 바쁩니다. 에르쿠스가 뭐요? 이거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아이고 그 뭐 영유아 뭐 이유식하고 노령 친화식품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도 괜찮아요. 정부 정책에 맞아요. 뉴스에 앞서서 포착하잖아요. 다 외면들 하시더라고요. 예, 에르쿠스가 그렇고 바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뉴키즈온도 바로 그런 거죠. 제가 무방에서 그것도 이렇게 추천드렸는데 어제 또 한번 슈트 나서 급등 나왔어요. 급등 나올 때 매수하신 분들하고 저희 무방에 참여하셔서 저점 음설에서 매수하시고 누가 수익이 잘 날 건가?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바른손 이것도 양양한 패턴이에요. 봐봐요. 양양한 패턴 급등 나왔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진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양양한 패턴이에요. 되게 쉬워요. 양양한 패턴. 이게 2표에서 밀집이죠? 급등 나왔다. 그 다음에 이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때 올랐을 때 뉴스 나오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APR 있습니다. 화장품 대장이죠. 이것도 2번에 걸쳐서 포착이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양양한 패턴 나오죠. 조금 역전대망치 도지 2편에서 밀집해서 양양 대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155%나 올랐네요. 이렇게 알토란 같은 종목들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을 잡으면 진짜 수익이 잘 안 날까요? APR 155% 후속 또 제가 7월 빛낼 황금주를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좋을 거예요. 튀기 전에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정말 신기하다라는 이야기가 저도 보면서 절로 나오는 게 음봉에서 접근하는 게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정적인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맥점이 신기한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이어서 한번 대박주 분석 챙겨볼까요, 위원님? 오늘 시간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 그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데 저는 참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니까 아까 수학의 일탕에서 얘기했지만 비법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몇백 프로 실리콘투 132%쭉 나옵니다. 그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제 자랑 같아요. 이런 것들은 맥주는 제가 무방에서 알려드리고 이제 AS를 한번 들어볼까요? AS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코닉 테라피틱스 하면 또 우리 위원님이잖아요. 이 종목 저희가 AS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온코닉 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7월 빛날 황금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무방할 때마다 함께 가십시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정말 저의 종목입니다. 3월달 장이 안 좋았잖아요. 단기간에 상한가 한 2-3번 나오면서 119% 가장 우리가 비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NFT 시장까지 급등을 3만 원 넘었어요. 3만 원 넘었어요. 3만 3천 원까지 목표가 업사이드 해드렸는데 여기서 좋은 정보가 3만 3천 3만 원짜리를 3만 3천 원에 간대야. 그러면 10%밖에 못 먹거든요. 그러면 이것처럼 비중 많이 실어서 진짜 크게 종목을 잡아야 되겠죠. 예,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은 우리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33,000원 선에 대한 이야기 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또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온코닉에 남들 안 볼 때 잡았다라면, 그래서 온코닉처럼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백이라는 회사 있어요. 나이백. 예, 그래서 나이백 제가 가격 전략이라든가 기업 내용은 잠시 무방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떤 내용 좀 주로 다뤄주실까요? 아마 조금 느낌이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거 뭐야 그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양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는 비법은 다 다양합니다. 제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픈 계좌를 남보다 빨리 취하는 거 증명되셨나요? 아직도 증명 안 하셨으면 그건 뭐 그냥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은 늘 급등주 테마주 하다가 힘들게 매매하셔가지고 저희 방 오셔가지고 정말 나날이 행복하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신기하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예, 그래서 그 함께 정말 저는 오늘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준비한 게 두 가지입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APR에 이어서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 아마 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월요일 날 급등 후보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여러분께 모시고 함께 공부할까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종목들이 너무 크게 올라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공개 방송 바로 시작될 예정이니까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후반부는 이분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위원님의 그 봉이죠. 화살표에 따라서 종목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빨간 화살표 덕분에 이번 한 주 사실 종목 차별화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중심에 다 상승 중심에 위원님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종목들 분석부터 도와주실까요? 바로 이제 상한가를 부르는 이 상한가 봉이 상한가를 막 수출을 해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아마 상한가가 많이 나오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만에 설명드리는 종목이죠. 지금부터 2년 전에 9월 14일 날 알테오젠이 포착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테오젠을 69만 원을 외쳤던 접니다. 자, 근데 알테오젠이 이게 지금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알테오젠이 드디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가 바로 재작년 9월 14일 날 이 근처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재작년에 9월 14일이니까 올해 9월 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설명을 드린 건데 지금 이제 이게 주봉 차트에서 이런 두 번의 쌍바닥, 큰 쌍바닥을 만들고서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은 45만 9천 원. 근데 제가 69만 원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이제 키토루다 SC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확신을 가져도 되는 그런 기술력이고요. 우리가
뭐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키토르다는 항암제에 있어서 이제 거의 블록버스터급이죠. 연간 매출이 한 30조 원 정도 나오는데 그 30조 원에다가 이 알테오제의 기술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르고 있지만 어쨌든 알테오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더 저는 시가총액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단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알테오젠도 향후에 조단위 영업이익이 나올 거를 대비한다면은 알테오젠은 그만큼 어떤 그 영업이익 대비해서 어떤 소진되는 그런 자금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수익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이 늘어나려면 그만큼의 공장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벡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가지고 캐파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매출 대비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죠. 그렇지만 알테오제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매출은 더 늘어날지언정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 알테오제 지금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크게 그린 그런 박스권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한 단계 돌파가 나왔을 때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69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헬스케어 사장님이 성함이 이거는 제가 한자로 자, 알테오젠 헬스케어 사장님이 성함이 이재상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테오젠의 아버지라고 저를 불러주시는데 알테오젠 헬스케어 사장님이 이재상이고 저랑 한자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알테오젠과 뜻깊은 인연을 계속 이어져 나가서 69만 원 이상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주회사 요즘에 저 PBR 종목들 뭐 코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0.45배. 네, 엄청 낮죠? 네, PBR이 0.45. 네. 지금 아직까지도 PBR 1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고려해야 될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죠?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코론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과거에 우리가 2023년도 부근에서 뭐 3,300포인트 이렇게 찍었을 때에 그 고점 이상을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코론이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이런 양음양 패턴의 주봉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양음양 패턴이라는 거는 빨리 뭔가 더 상승을 시키기 위한 준비 전략이다. 급하게 올렸다가 급하게 내렸다가 급하게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의 그 흔드는 과정에서 물량을 모아서 추가적인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PBR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5,000포인트 시대를 여는 그런 투트랙 과정에서 한쪽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세로 끌고 가고 한쪽은 테마성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종목도 끌고 가면서 투트랙 전략을 썼을 때 여러분들 5,000포인트까지 가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아마 따따블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요즘에 굉장히 핫한 섹터고요. 뭐 어디 가서 이제 주식을 물어볼 때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이 회사는 자, 이 부근이죠. 네, 이 부근에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다음에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권에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저 구간에서 급등할 때 못 잡았다면은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쳤을 때 급등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역전된 영망치 쪽에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에 갔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드리고 나서 1박 2일 만에 상한가를 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어제가 이제 단기적인 피크인데 어제가 단기적인 피크라는 거는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거래량이 3거래를 연속해서 증가를 했고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바닥에서 올라왔던 이 거래량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매도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메이저들 물량이 빠져나갔냐 안 빠져나갔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노릴 수 있느냐 아니면 매도해야 되냐 이거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특히나 이제 10,000원이라는 그런 어떤 그 마디 존에 딱 올라가서 상한가 이후에 고점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대략 뭐 8,000원 뭐 중반이나 9,0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재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뱅크웨어 글로벌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 이 구간까지 갔을 때는 앞으로도 갈 구간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니까 12,000원, 13,000원도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봉상 지금 현재 거래가 늘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갔다라고 대충은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과는 스테이블 코인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어떤 종목은 더 가고 어떤 종목을 덜 갈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더즌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더즌 가자 뭐 이렇게 갔는데 진짜 더즌 가가지고 이틀 전에 29%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인데 바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29%. 네, 거의 상한가죠. 29%나 올라가면서 네,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분명히 이 종목은 이제 N자형 파동을 그릴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N자형 파동에서 마지막 피크가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 찬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전에 보시면은 10,000원대까지 갔었던 뱅크웨어 글로벌에 비해서는 얘는 6,800원이니까 바닥권이 2,500원, 6,800원이면 한 200% 정도 상승을 했죠.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고점에 어느 정도 오지 않았나. 아마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근처에서는 올라갔을 때 항상 차익 시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한 가지 힌트가 있죠. 네, 주봉상으로 보면은 거래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고점에 이전 고점의 거래량보다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가 그만큼이 안 나왔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다 안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추정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일봉상으로도 거래가 많이 실렸을 때는 똑같은 섹터에서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도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제가 올해 내내 카카오에다가 김장똥 묻듯이 묻어버리면 아마 카카오가 아마 따따블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드리는데 카카오 시리즈 중에서 우리가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가 있는데 게임주는 대부분이 거의 저점에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그룹주를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는 PBR 측면에서는 일단 1배가 다 넘는 회사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AI와 관련된 게 카카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다시 N자형 반등으로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2주 이상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도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 과정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가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 네, 이때 주봉 매도봉이 나왔죠. 근데 거래가 늘면서 피크를 찍었는데 네, 6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근데 이 구간이 중요하죠. 이 시간에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는 어디서 잡냐? 네, 5주선. 그죠? 5주선인데 주간 단위로 봤을 때 5주 동안의 평균 가격. 그 가격이 여기 보시면은 요런 선입니다. 그래서 요 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5주선을 이탈했다 그러면 여러분 파시면 되고 5주선에서 샀는데 더 올라간다 그러면 5주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5주선에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 관점에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제주은행입니다. 여러분들 은행 섹터들도 지난주에 한번 핫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는데
제주 은행권뿐만 아니라 뭐 증권주 되게 다양하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서 제주은행을 손꼽는 이유는 제주은행은 일반적인 은행보다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바로 이제 목요일 날 엄청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바로 급등세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잡는 게 우리의 할 일이죠. 물론 이 구간에서도 밑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한 큰 수익을 나타냈겠지만 이때 못 사신 분들은 눌림을 이용해서 바로 살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포착되자마자 바로 이틀 만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냐? 이것도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들의 특징이 되게 이제 목요일 날 대량 거래가 많이 실렸죠. 그래서 올라오면서 대량 거래가 이게 물량이 빠져나간다를 확인한 다음에 금요일 날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여기 5일선, 5주선에서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제주은행의 주봉 상태에서는 5주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5주선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되겠다. 아마 주 초반에는 이 5주선과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드릴 텐데 3,300포인트 우리가 2023년도에 코스피가 3,300포인트에 갔을 때의 주가와 지금 현 주가와 괴리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엄청난 상승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린 투트랙 전략인데 그 투트랙 전략을 잘만 이용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계좌가 따따블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은행 주봉 상태를 보셨고요. 자, 다음은 페트로입니다. 뭐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네, 이거는 지지부진하기보다는 때를 올리고 있는 거죠. 이미 일라이릴리와 경쟁사와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일라이릴리가 그 경쟁사를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계약을 해서 다른 경쟁사를 막아버리고자 하는 기술력을 쟁취를 못하게끔 막기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펩트론의 기술력은 여러분들 아마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알테오젠도 다시 지금 69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펩트론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펩트론도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알테오젠이 뭐 45만 원, 50만 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펩트론이 23만 9천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가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되게 25만 원 아니면 30만 원 이렇게 딱 찍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대로는 아마 이전 고점 이 부분을 봤을 때 여기가 피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모여갔을 때 여기서 살짝 만약 이탈된다면은 그때가 사실은 없는 분들까지도 매수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요 구간이 만약에 살짝 이탈이라도 된다면은 그때가 급등하기 바로 전 포인트라는 거. 우리가 급등을 시키기 위한 거 과정에서 보면은 일단 밑으로 뺐다가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제가 이제 로켓 원리라고 과거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하는 종목들은 로켓이 날아가듯이 지금 이제 이 화살표로 보시면은 우리가 미사일이 공중으로 날아갈 때 밑에 이제 화염이 이렇게 분사가 되면서 올라가죠. 이제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 캔들에서 밑에 꼬리가 달리면 이거는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꼬리가 없이 올라가면은 밑에 꼬리가 이렇게 달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원리에서 급등주의 원리 중에서 과연 이 종목이 오늘 아침에 스타트했을 때 이 종목이 상한가에 갈 것이냐 아니면은 굉장한 급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은 시가 이후에 꼬리가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이제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패트런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펩트론의 기술력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펩트론의 기술력이라는 거는 비만 치료제를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 4번을 4주에 한 번 맞는 거로 바뀌게 된다면은 이건 엄청나게 혁신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펩트론의 그 기술력을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겠죠. 뭐 당뇨라든지 비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섹터에도 기술력을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은행은 우리가 은행권이 상승할 때 일반적인 은행과는 좀 다르다.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증권주 중에서 NH투자증권. 이것도 증권주 중에서 약간 뭔가 강한 추세를 이어져 나가는데 대형주다 보니까 속도감은 느린 것 같지만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내내 상승을 했고요. 저점에서 어느 정도 포착이 돼서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거의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4만 원, 5만 원도 갈 수 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얼마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투트랙 전략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엄청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이 굉장히 여러분들께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내내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장대 양봉으로 나온 것 같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구간을 한번 보시죠. 네. 이 구간을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13주 동안 음봉이 딱 2번 나왔어요. 네,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거는 엄청난 랠리를 펼치고 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은행권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증권주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증권주에서 우리가 특이할 만한 거는 증권주의 액면가 이하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직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00원인데 3,500원에 아직까지 주가가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박스권을 뚫었지만 다올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액면가가 5,000원인데 지금 4,000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아마 앞으로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상상인 증권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액면가 이하입니다. 지금 5,000포인트 시대를 달린다고 하는데 액면가 이하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좋은 종목들이 아직까지 증권주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선지라고 하는데 이 선지는 제가 과거에 이제 드리고 나서 좀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관세 협상에 있어서 연령 제한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죠. 예, 어린 쇠고기만 수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연령 제한이 풀려서 아무 고기나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쇠고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겠고 미국산이죠. 네, 미국산 쇠고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싸서 많이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약간의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초기에 그런 연령 제한이 생긴 이유가 광우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연령 제한이 풀린 쇠고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가 훨씬 더 늘지 않을까. 이거는 제 추측이하지만 아마 그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는 일단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쇠고기 협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오히려 쇠고기가 많이 들어올수록 오히려 돼지고기의 그런 상승세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선진이 이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선진이 0.64배거든요. 1배가 안 되니까 이 회사가 지금 1조 3천억, 4천억의 그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1년에. 근데 시가총액이 3천억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흐름들을 보시면은 끝나지 않은 흐름이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2만 원대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우리가 공략할 때는 자 보시죠. 네, 5주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은 매도 물량이 없다. 네,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고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고 매도할 수는 있어야 매도를 받아서 물량이 늘어날 텐데 매도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격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15,000원 이상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피크를 찍을 때는 거의 20, 30%대의 강한 피크를 찍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15,000원을 훌쩍 넘을 거라는 거죠. 이 상태로 간다면은 그러면 2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어제 굉장히 강한 급등을 나타냈던 현대바이오인데요. 이 현대바이오는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 부양을 하게 되겠죠.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희석이 되고 주가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13,000원대인데 이거를 만약에 무상증자를 1대1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6,500원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좀 가벼운 종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제 과거에 이 현대바이오가 탈모 치료제나 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로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그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온 종목입니다. 우리가 5,000포인트 시대를 가면은 우량주만 갈 것 같지만 우량주와 저평가된 종목만 갈 것 같지만 예전에 과거에 급등했던 종목들도 굉장히 바닥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결국은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그쪽으로 흡수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려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바이오가 뭐 불과 몇 년 전에 수만 원, 뭐 3, 4만 원에 했던 그런 종목인데 3, 4만 원이 넘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거는 여기가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로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몇 년 만에 터진 주봉상의 최대 거래량이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뭔가 무상증자 외에도 다른 이슈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날짜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합니다. 이 생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뱅크웨어 글로벌,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설명드릴 핵심은 뭐냐면요. 투트랙 전략이에요. 네, 투트랙 전략은 여러분들 앞으로 5,000포인트 시대를 여는 굉장한 전략이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네, 투트랙 전략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성 테마만 하셔도 안 되고 무거운 종목 추세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하셔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포트에 믹스하느냐, 그리고 이 포트에 믹스할 때 뭐 아무거나 그냥 저평가라고 믹스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저평가 종목들도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테마주에서도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종목, 이런 거를 믹스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매주 상한가 종목들을 분석을 하시고 포착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투트랙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운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셨어요. 그럼 이런 투트랙 전략을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도 공개 방송에서 그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보다 디테일한 내용들 배워보러 가겠습니다.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증시를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시황 전략부터 챙겨봐야겠죠. 위원님, 다음 주 우리 증시 어떤 포인트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다음 주 이제 미국 시장에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죠. 7월 15일 날 화요일 날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6일 날 다음 날 수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베이지북 공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연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런 힌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베이지북 공개 내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증시의 탄력을 더 받을 텐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부작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금리 인하를 해서 폭등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증시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계속해서 5,000포인트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죠. 벌써 몇 년 전에 3,300포인트를 찍었는데 그때보다 1,700포인트가 더 올라간다면은 그때 당시에 올라갔었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 5,000포인트 시대까지 올라갈 때 지금 더블 이상을 칠 수 있느냐. 투자 대비 가성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했을 때 나는 10% 벌래 아니면 나는 50% 벌래 했을 때 어떤 누구든 훨씬 더 고수익을 나타내는 그 전략을 세우겠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 시장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을 때 진짜 이제까지 주식으로 손해를 보거나 또는 주식으로 손해본 걸 복구할 수 있는 복구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뭔가 집중해서 이런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시장 투트랙 전략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되는 미 경제 지표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AS 전략도 한번 들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삼성 E&A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 또 이 방송 시간에 AS를 들었었는데 이번 주 이제 중반 들어서면 또 본격적으로 좀 상방으로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저희가 추가로 어떻게 전략 챙겨볼까요? 네,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이 지금 장기 평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장기 평선 돌파하면서 위에 저항대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완전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삼성 E&A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최근에 삼성그룹 관련주 중에서 뭐 삼성 SD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 E&A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폭등세 바로 직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섹터가 우리가 이슈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삼성그룹 관련주다 그러면 삼성의 앞에 삼성자가 붙은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띠는데 특히나 요즘에 삼성 SDS가 강하기 때문에 삼성 E&A도 그로 말미암아서 좀 강세를 띠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중동 쪽의 수주들이 계속 이어질 때 이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중동 쪽에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금 수주만 18억 5천 달러 정도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메탄올 프로젝트 2천억 정도 수주, 2조 원 정도 수주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주가 이어져 나갈 텐데 현재 PBR이 1.15배, 아주 굉장히 저평가 시대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리고 전년도 매출이 9조 9,600억이고 영업이익이 9,900억인데 이 정도면은 시총이 지금 4조 8천억. 아직까지는 시총이 굉장히 낮다. 제가 예상하는 시총은 대략 한 9조 원 정도에서 10조 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서서히 올라가지만 이제 탄력을 받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장기 평선까지 전부 다 돌파했기 때문에 위에 저항선이 없고요. 지금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다. 근데 이 고점이 37,800원인데 이때 당시가 우리나라 코스피 3,300 시대였죠. 그러니까 3,300 시대에서 37,800원이었는데 지금 24,750원. 우리가 3,000포인트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24,750원이면은 앞으로 만약에 5,000포인트를 간다고 하면은 제 예상치는 삼성 E&A가 그런 단순한 산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5만 원짜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지금은 저평가된 구간에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에 가장 적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장대 항봉이라든지 큰 시세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했을 때 아마 조만간에 3만 원 이상의 그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E&A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저항권도 없고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전히 매수 타이밍 이전에 놓쳤다 하시는 분들에게 매수 접근 기회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 의약 유통사와 일본 진출을 위한 협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추가적으로 들려오던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AS 전략 한번 또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장 초기에 들이고 나서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냈죠. 근데 그 이후에 조정을 많이 거쳤다.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조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과의 어떤 계약도 있고 근데 일본과 계약했다는 거는 다른 나라와 또 계약이 계속해서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오가노이드라는 거는 현재 시대에서 굉장히 맞는 그런 적합한 그런 바이오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을 만들 때 바이오 섹터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동물 실험이었는데 이 동물 실험을 미국의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죠. NIH라든지 FDA에서
앞으로는 동물 실험을 좀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동물 실험을 폐지했을 때 그럼 우리가 대체 수단은 뭐냐? 바로 이제 오가노이드죠. 근데 오가노이드는 이런 동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세포를 추출해서 세포를 배양을 해서 다시 거기서 장기에 맞는 세포를 분리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임상 과정을 거친다면은 뭐 동물 윤리라든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상장돼 있는 회사 중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종목이 사실 이 회사 말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 회사는 아직까지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아마도 지금 동물 실험 대체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회사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다. 지금은 2달 동안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을 추라이하러 간다고 하면은 뭐 사실상 52,000원이 정고점이기 때문에 뭐 10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2,000원이 정고점이다 보니까 이 정고점 이상 라인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주셨습니다. 자, 이 역시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다음 주 시장 전략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다음 주 우리 증시에서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바이오인데요. 투트랙 전략에서 우리가 뭐 중장기적인 측면의 그런 어떤 추세 종목도 가져가지만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도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근데 현대바이오가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1대1 무상증자. 지금 한 주 가지고 계신 분은 한 주를 무상으로 받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주가 부양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3,600원이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6,500원, 6,700원 정도의 이런 단가가 나눠지면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자, 월봉 상태를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62,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거의 10,000원대 이하까지. 그렇다면 거의 5분의 1 이하, 6분의 1 이하로 내려온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300포인트 이전 고점 찍은 이후에 지금 현재 3,000포인트 부근에 있는데 만약에 이 지금 상태에서의 5,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 가고 있는 종목만 계속 매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평가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공략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회사는 약물 전달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탈모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탈모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그 선풍적인 인기를 몰면서 급등한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으로 봤을 때 손절가는 11,000원, 목표가는 18,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에 맞는 전략 세워봐야겠다. 현대바이오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이제 상하면은 상한가죠. 네. 그래서 상한가 맛집에 여러분들이 꼭 오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이 투트랙 전략은 앞으로의 코스피의 5,000포인트 넘는 그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갔을 때 여러분들 계좌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들 중에 과거에 피크를 찍었던 3,300포인트 시대의 가격 그 가격까지 못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3,000포인트 초반에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 3,3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주가에 미치지 못한 종목들 거기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5,000포인트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최소한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널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바로 투트랙 전략의 핵심인데요. 그 투트랙 전략의 핵심과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이어서 바로 시작될 예정이니까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